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가 클라우드에서 다시 개발자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루션 회사는 두 번째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솔루션 회사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솔루션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루션 회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솔루션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디든 들어가야 돼서 일단은 클라우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론은 결국 솔루션 회사의 어떤 한계를 다시금 느끼고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결국은 새로운 클라우드긴 하지만 솔루션의 구조, 즉 클라우드의 모든 기반 기술 개발은 해외에서 또는 국내 개발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엔지니어급의 레벨의 분들은 주로 딜리버리, 즉 그들이 만든 기술을 고객한테 커스터마이징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의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기 전까지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체된 느낌? 기술적인 정체된 느낌? 창의적인 동기부여가 계속 점차 하락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그런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적인 지루함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시스템 엔지니어 SE 레벨에서의 인프라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고 단순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죠. 네.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만 알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부분인데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전사 인프라에 대한 교체, 전사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규모든 그 모든 회사에 있는 IT 전산 리소스 자원들이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이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서포트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이전하려고 하는 고객사의 전산 담당자가 있겠지만 전산 담당자가 없는 것도 있고 그곳의 인프라를 알기 위해서 또 새롭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마이그레이션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윈백하거나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이그레이션 사전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실시간성을 요하는 고객사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위험 부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는 넓게 알아야 합니다. 네, 인프라 담당이라 그래서 보안 쪽을 모르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거의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알지만 또 깊게 알진 못하는 그런 거. 그리고 아무래도 단순 반복적인 인프라 작업들이다 보니까
어떤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결여됐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 각 벤더마다 다르겠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한 요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해야 되는 기술 영역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초반에는 좀 기술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가왔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된 이후에 어느 정도 패턴이 고객들에게 지원해야 될 서포트한 기술의 범위들이 정해진 이후로는 이것 또한 단순 반복적인 패턴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첫 번째 얘기에 말씀드렸던 지루함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피 속에 개발의 DNA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위한 어떤 서비스나 개발하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뭐 SI 같은 데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납기 예정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면서 개발하는 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이게 나의 개인 서비스,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이라면 개발에도 지루하지 않음을 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한때 이제 주말마다 작업을 했었는데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기보다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그냥 쭉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몸이 반응하는 것인지 1박 2일 동안 지루함을 못 느껴서 나의 천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중에서도 IT 쪽에서도 결국은 인프라 쪽보다는 개발이 나한테 정말 맞는다라는 생각이 든 게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동기부여. 뭔가 재미있고 뭔가 얼굴에 흑빛이 돼서 자줏빛 빛깔로 이제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야 또는 내 원하는 위치에서 개발하는 거, 그게 뭐 저에게는 성향이 잘 맞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혹시 솔루션 회사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있던 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잘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들을 약간 요약 서머리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들면 시스템 엔지니어나 뭐 인프라 담당은 사실 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뭐 보안팀, 보안 쪽의 영역에 대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뭐 업무 적으로 이제 협업하기 위해서 뭐 조인팀을 구성한다거나 미팅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과 인프라 팀을 서로 조율해 가지고 맞추는데, 클라우드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좀 애로사항이고 한계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내에서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기의 역할과 영역을 나눠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프라는 클라우드 내에서 같이 퉁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 안에서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건 결국 인프라 문제고 클라우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인프라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는 클라우드를 보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실제 이제 일을 마치고 난 지금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데이터 센터의 엔지니어가 시대를 잘 만났다. 자, 클라우드 이전 시대에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요즘은 클라우드라 그러면 대단한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가 그런 데서 일하세요. 이렇게 약간 추켜 세우는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도리어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는 그냥
그냥 하찮은 그런 롤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게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인프라 이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오면서 위상이 바뀐 거죠. 완전 위상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클라우드에 대한 대접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루어지는 영역과 이슈가 넓습니다. 근데 문제는 넓은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깊게 알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스페셜티, 즉 자기의 전문 영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해야 하죠. 네. 그 기준은 인프라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인프라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지만 일하는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투성이고 제대로 아는 게 없는 느낌? 물론 이것들이 쌓여가면 그때그때 스팟 형태의 지식은 쌓이겠지만 그 한계가 솔루션 회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주로 모든 걸 다 해요. 다 해야 돼요, 사실은. SE나 시스템 엔지니어나 보안 쪽, 네트워크, BI, 데이터베이스, OS, AI, 마이그레이션, 블록체인까지.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 요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은 클라우드는 그렇게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자체가 기존의 그 온프렘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인프라와는 다르게 버튼 몇 번 클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아주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클라우드는 쉽잖아.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래서 클라우드는 쉽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다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애로사항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솔루션 회사의 한계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솔루션 회사는 그 솔루션, 즉 주로 회사에서 팔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면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는 그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서포트하기 위한 기술까지가 스킬셋을 성장할 수 있는 맥스치고요. 그 이상은 자기 하기 나름인데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범위는 넓지만 클라우드도 엔지니어 입장에서 스킬셋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즉 단순 반복적인 지루함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 역시나 인프라 그리고 솔루션 회사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도 개발자가 아닙니다.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제가 이전의 영상 한번 솔루션 회사에 대한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루함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기술을 어느 정도 배울 때까지는 성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면 할수록 기술적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엔지니어도 그냥 서포트 조직이에요. 서포터. 즉 코어한 서비스는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 서비스들이 잘 운영 런치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설치 운영 유지 보수하면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비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기술로 바라보는 동기부여가 좀 어렵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내에서도 분야가 여러 개에서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본 느낌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클라우드 이전에도 이제 개발 이전에도 보안이나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거 시스템 엔지니어는 지루한 롤이고 직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클라우드도
결국 이들의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이들을 뭉쳐 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좀 한계를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AI나 머신러닝 그리고 뭐 빅데이터 쪽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그 외 여타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신기술에 대한 영역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외 인프라적인 부분들 포함한 부분들은 모두 그냥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온프렘 엔지니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클라우드는 사실 구글과 같은 수많은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이제 아마존 같이 거대 쇼핑몰에서 사용된 서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들이에요. 사실은 뭐 이를테면 다음에 있나요? 네. VM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머신에서 VM을 여러 개 돌리기 어려운 어떤 기술적인 한계들, 하이퍼바이저로서의 한계들. 하지만 도커 기술이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띄우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면서 사실 업그레이드 된 게 사실이에요. 클라우드라는 포장이. 예전에는 뭐 사스를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초반의 클라우드는 사실 인프라 위주였고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클라우드에서 붙여서 이제 파스 형태로 나오면서 클라우드의 위상이 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도 거기에 묻어서 야 너희 인프라만 하지 말고 보안이나 뭐 빅데이터도 해봐라고 이렇게 되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가 클라우드 엔지로 넘어오면서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이제 그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엔지니어 역할을 보자면 인프라 다루는 지루함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단점을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아시죠? 완전 노가다입니다. 네, 이슈 하나 생기면 일주일 넘길 때도 있어요. 해결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러 튜닝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기술적인 알아야 될 스펙트럼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뭐 IT 쪽이 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클라우드의 범위는 진짜 IT A부터 Z까지 진짜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전체. 보안이면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 뭐 AI, 블록체인, 뭐 빅데이터, 뭐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방향선회를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클라우드 내 보안 전문가, 보안 클라우드 전문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문가,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로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약간 뭐랄까요? 그게 IS를 하는데 이제 인프라 쪽하고 이제 플랫폼 파스 쪽하고 영역이 있어서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이 호출이 되니까 파스 쪽도 이제 인프라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밥값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적인 운영에 대한 기술 서포트가 계속 지루함을 느끼게 됐고 결국 이거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발의 자율적이고 자유적인 창의성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못함을 느끼고 그쪽에 대해서 더 다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클라우드처럼 모든 기술을 다 알면 좋지만 결국 저는 전문 지식을 계속 깊이 한 군데서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발 영역은 창조적인 활동이며 두뇌적인 오락거리예요. 그냥 게임하듯이 그런 오락거리고 저에게는 이제 지루하지 않음을 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크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